거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 히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의 6mm AKA 부리막짐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남자의 6mm 변절자 신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기불편한 황기춘입니다. 황춘기입니다. 기춘이 누구야? 기춘이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 한 명이 이게 기춘이로 형이 기춘이로 합시다 이제. 그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왜 변절자라고 소개를 했냐면 네. 제가 요즘에 다름 아닌 네. 왓챠 플레이를 보기 시작해서 왓챠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왓챠를 보셨다? 네. 왓챠는 뭔가? 사실 뭐 오리지널 콘텐츠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참 아쉬워. 남의 거 가져다 넷플릭스를 좀 오래 봐와서 그런지 왓챠에 이제 넷플릭스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와 이것도 있네? 약간 이게 더 커 보이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 해리포터나 아니면은 왕자의 게임, 뭐 그런 게 있어 버리니까 우와 뭐야 이런 것도 있네? 귀멸의 칼날 보십시오. 귀멸의 칼날 뭐 몰라 그것도 아무튼 있더라. 네. 되게 근데 인기 메뉴더라 그거. 인기 엄청 재밌대. 많은 애니메이션. 되게 재밌대. 아 그래요? 나도 안 봤어. 그 애니메이션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옛날에 내가 진짜 언제였더라? 2000 거의 한 뭐 11년? 막 10년? 막 이때쯤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오란고교 사교클럽이라는 애니가 있어요. 너만 인기 많았나요? 너한테만? 그랬나? 아니야 그때 인기 많았어. 오란고교? 오란고교 사교클럽이라고. 오란고교. 그래서 나는 그것도 보고 그거 보면서 우와 이것도 있네 싶은 약간 그런. 와 감각. 이것도 있네면 인기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게 또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근데 약간 왓챠가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넷플릭스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왓챠가 어떻게 보면은 규모로 치면은 뭐 지금 2위쯤 될까? 이거 왓챠는 한국 한국 기준.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지 사실은. 사실 상당히 안 되죠. 거의 동네 따지면 슈퍼마켓이지. 국내로 따지면은 약간 구글과 네이버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 그 정도잖아. 그래서 약간 좀 그 넷플릭스에 대한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컨텐츠 여기에 Net of What It이라고 있어. 알아요. 더 밀고 있더라고. 넷플릭스는 없고 왓챠에 어. 있다. 그게 있나 봐. 약간 그 매업 산왕 이런 거. 그런 마음이 있나 봐. 약간 야 쟤들은 없어 난 있고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 하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상대 안 해주고 있는데 그치. 나 혼자 한번 해봐. 그런 거 있더라고. 근데 네. 그런 거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 변절자 많네요. 네. 그래서 황춘기 씨는 네. 잘 지냈어요? 오늘은 또 목도리도 했네 특별하게. 그런데 이거 며칠 너무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눈도 왔잖아요. 내가 그 물을 네. 밖에다 내놓고 이제 꺼내 먹는단 말이에요. 네네. 페트병을 네. 페트물을 2리터짜리 생수를 생수라고 해야 되는구나. 누가 들으면 이렇게 퍼오는 줄 알겠네. 우물에서 내가 물을 퍼오는 그러니까. 줄 알겠네. 생수를 그걸 이제 밖에다 이제 꺼내놨는데 이게 꽝꽝 얼었더라고. 왜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또 그 제로 콜라 진짜 좋아하죠. 두 박스를 샀어요. 네. 뚱캔으로. 그것도 밖에 내놨단 말이야. 음. 밖에 내놨는데 세상에나. 퇴근하고 왔어. 근데 캔이 하나가 터져 있는 거야 이게. 세로로 쫙 터졌더라고. 진짜 아예 그냥 팡! 아예? 팡 터져가지고 그 박스 안에 다 막 그 얼어 있는 그 잔애들이 다 이렇게 막 와. 돼 있고 막 그거 탁 하나씩 꺼내가지고. 맛있겠다. 아이스 에이지. 그거 맛있게 밥 비벼 먹었지. 한 그릇 뚝딱. 밥 반찬으로 먹었지. 팡.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저는 염색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레원 따라한 거예요? 혹시 뿌리를 염색해야 한다는 게 염색을 하면은 항상 뿌리를 염색을 해야 된다는 게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머리 끝을 염색했습니다. 네. 역시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죠. 팡.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방송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네. 자 오늘의 마이크 잡이는 우리 춘기 씨인데 춘기 씨가 네. 원래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그런 장르를 한번 벗어나고 싶다고. 약간 발은 담갔어.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공격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화 뭡니까? 네, 제가 이번에 보고 온 영화는요. 조조 래빗.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맞아요. 그렇죠. 유비 래빗이랑 조조 래빗이랑 이렇게 되게 쌍박을 이루는. 조셉 고든 래빗이랑. 그렇죠. 그렇죠. 래빗은 역시 3대 래빗. 네. 그리고 머그포 래빗. 네. 나 해? 이 영화는 뭐 감독부터 뭐 그 얘기를 해야 될까? 하세요. 뭐 하는 건데 이거. 스무스하게 해주세요. 네. 알았어. 타이카 와이티티 네. 감독 누군지 아시죠? YTT는 토르 3편의 감독이 YTT였어가지고 맞죠? 아포칼립스라는 라그나로크.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제대로 뭔가 좀 자리를 잡았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좀 노잼. 노잼이었어, 맞아. 이 토르 영화가 굉장히 노잼이었는데 이 토르가 이제 우주로 가고 그렇지. 하면서 배경을 아예 우주로 잡아버리고 나서부터 이 YTT 감독이 잡고 하면서 이제 뭔가 굉장히 재밌어졌지. 그렇지. 캐릭터성이 좀 많이 생겼죠.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를 이제 연출하게 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연출도 하고 직접 출연도 해요. 맞아. 히틀러 역으로 출연을 합니다. 일단 그 새끼? 그 새끼. 일단 이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는 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기 시즌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은 이제 조조라는 친구예요. 조조라는 친구고 이 조조라는 친구는 로지라는 엄마와 같이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이 이 조조의 엄마로 나옵니다. 와. 그리고 예전에 스칼렛 요한슨 그 결혼 이야기 얘기하면서 네. 이 얘기 했었어. 여기 나온다. 그만큼 막 스펙트럼이 넓다 막 이런 얘기 했었어. 조조라는 친구는 10살의 어린 아이인데 이 히틀러의 굉장한 열렬한 팬이에요. 열렬한 팬이자 그리고 지지자고 이 나치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아이예요. 이거 왜냐면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시대 당시에는 태어났으면 영웅이지. 그 세뇌를 시키고 이게 선전을 한다 그러잖아. 그치. 뭐 그런 거에 굉장히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이 히틀러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영웅이고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해줄 수 있는 구국의 영웅. 그지. 이런 인물로 비춰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 이게 히틀러의 굉장히 광팬이고 나치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나치 소년단이라는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떤 뭐랄까 좀 보이스카웃이에요? 그런 느낌이야. 보이스카웃 같은 느낌인데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럼 아람단이네. 뭐 수류탄이나 살인 방법 이런 걸 이제 알려주고 뭐 칼 던지는 거 이런 거. 군대네. 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대인 거야. 이제 여자애들한테는 상처 치료나 뭐 침대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임신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줘. 그런 걸 알려주는 이제 캠프인데. 네. 이 조조라는 애는 유일한 친구가 있는데 요키라는 친구가 있어. 요키가 굉장히 귀여워. 영화에 보면 정말 통통해가지고 이 둘이 막 만나서 만나면은 되게 반가워서 껴안아요 이렇게. 요키 막 이러면서 껴안아. 근데 그 장면이 되게 귀여운데 이 요키가 이제 조조의 굉장히 유일한 친구인데 이 조조가 요키 앞에서 굉장히 이제 센 척을 굉장히 해. 허세가 가까이 있어. 요키한테서만. 나는 유대인 만나면은 난 바로 나 죽여버릴 수 있어 막 이런 허세들 있잖아. 되게 위험한 허세네. 굉장히 강하고 세고 막 이런 게 하는데 정작 이런 나치 소년단에 가면은 제일 찐따야. 가장 이게 어떤 전투에서도 가장 뭔가 늘 피해 다니고 겁먹고 있고 막 이렇게 항상 나서지 못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그거를 이제 선배들이 딱 지켜보다가 어느 날 이제 토끼를 잡는 법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이제 누가 하려니까 다 손 드는데 조조만 이제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선배가 야 조조 너가 나와서 한번 해봐라. 그렇지.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너 못 하겠으니까 아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래. 그래서 나와가지고 딱 토끼를 딱 안겨줘. 근데 결국엔 못 합니다. 결국엔 못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토끼를 딱 넣더니 빨리 도망가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죽이지 못하겠고 빨리 도망가라고 토끼한테. 정작 토끼는 가만히 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조가 이 조조 래빗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이 토끼조차 죽이지 못하는
굉장히 나약한 소년이라는 뜻으로 이제 얘 이제 놀리는 별명으로 이제 조조 래빗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울상을 짓고 이제 집으로 와요. 집으로 어느 이제 집에 왔는데 이 조조한테는 요키 말고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상상 속의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보이는 히틀러인데 늘 얘가 이제 고민에 빠지거나 좀 뭔가 우울함이 있거나 할 때마다 그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상담 대상이 되고 조언도 해주는 그런 이제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엄마가 없는 거야. 로지가 없는 거야. 근데 방 한 구석에서 삐그덕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엄마인가 하고 이제 왔는데 엄마가 없어. 근데 웬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이 방바닥을 보니까 이 방바닥에 긁힌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딱 열려서 이 방바닥에 긁힌 그 비밀 통로 궤도에 맞게 그 긁힌 자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는 이걸 처음 보는 거거든.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칼을 갖고 와 툭 뜯어가지고 딱 문을 딱 열어. 그래서 근데 안에 굉장히 뭔가 좀 잘 꾸며진 어떤 공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전등 들고 탁 켜고 이제 이렇게 딱 뒤지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 발이 딱 나오면서 딱 트니까 여자애가 한 명 그 안에 숨어 있던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유대인인 거지. 유대인이 이제 조조의 집에 이제 숨어 살았는데 이 사실 유대인이라는 거는 조조한테 있어서 굉장한 적이자 이제 악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뭐 강아지와 교미를 하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뭐 박쥐처럼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잠을 자고 막 그런 걸로 굉장히 묘사를 한단 말이야. 진짜 악마네. 악마처럼 묘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악마가 이제 눈앞에 있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 잡혀요 그 여자애한테. 근데 여자애가 야 너 이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면 확 죽여버리겠다고. 막 겁을 줘, 윽박을 줘. 근데 얘가 이제 그 엘사라는 이제 인물이에요. 엘사? 조조의 엘사? 그치. 조조의 집에 살고 있는 엘사. 이게 뭐 어떻게든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집에 숨겨준 거야. 그렇겠지. 조조가 어쨌든 여기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엄마를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또 이제 훈련을 갔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히틀러 친구 있잖아요. 걔한테 또 그 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놔요.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나는 겁쟁이 조조가 돼버리는 것 같다. 겁쟁이 조조가 돼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아니다. 넌 할 수 있다. 나가서 너의 힘을 보여줘라 한 다음에 그때 하필 이제 수류탄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막 조조가 저 멀리서 막 이렇게 자신감 업해서 와가지고 막 달려오더니 선생님 들고 또 수류탄을 들고 탁 던져. 되게 멋있게 던져. 나는 이제 할 수 겁쟁이 있다. 조조가 아니다. 레빗이 아니다. 했는데 탁 던졌는데 이게 수류탄이 나무를 맞고 팅 튕겨가지고 이제 조조 앞에 떨어져서 거기서 터집니다. 조조는 이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리얼 수류탄이에요? 이게? 리얼 수류탄이야. 그렇게 좀 약간 좀 좀- 성능이 좀 좀 약화된. 약화된 좀 약화된 아무리 약화됐어. 팅 터져가지고 이제 조조는 다 나치 소년단에서 이제 거긴 못 가고 퇴출당해. 퇴출당하고 그 나치 소년단 그 사무실 이게 이제 사무직 같은 거를 이제 그 추천하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지. 그 나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매일 거기로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거기 이제 담당자가 이제 하나 일거리를 줬는데 그 일거리가 뭐냐면은 고철을 이제 얻어오는 거예요. 고철을 왜 얻어오냐면은 2차 세계대전 그 말쯤 가면은 얘네들이 하도 급하니까 그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 거기도 뭐든 다 이제 어떤 쇠붙이를 끌고 와가지고 전쟁 도구를 만들려고 그런 일을 시킨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무슨 탈을 쓰고 이제 그걸 이제 되게 모아와요 조조가. 근데 그러고 있는데 엄마를 본 거야 길거리에서. 근데 엄마가 이상한 쪽지 같은 거를 이제 탁자에 딱 놓고 쑥 가는 거야. 그래서 조조가
저기 뭐지 하고 갔는데 이 쪽지에 보니까 자유 독일이라고 써져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알고 보니까 이 나치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던 거지. 야당. 국민의당이었지. 국민의힘이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조조가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큰 고민이잖아. 집에 유리인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든 이 애한테 반항을 좀 해요. 그러면서 막 칼을 들고 찾아가서 막 협박도 해주지만 굉장히 힘이 약해. 걔는 12살이야, 여자애는. 조조는 10살이고 키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 그래가지고 조조는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가지만 늘 당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여자애가 사랑했던 어떤 남자를 알게 되는데 조단인가? 무슨 이름이 있어. 걔가 보낸 척 뭐 편지 내용 같은 거 써가지고 걔한테 어떤 상실감을 준다든지 어떤 뭐 멘탈적인 공격을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조조가 쓴 거야. 대충 그냥 막 지어낸 거야. 로지 나는 사실 전쟁터로 간 게 아니라 난 딴 여자를 만났어. 우리 그만 만나자. 막 이런 내용을 막 써가지고 로지한테 읽어줘. 그래서 로지가 근데 그 얘기 듣고 우는 거야 막. 그래서 마음 약한 조조는 다시 또 다른 편지 갖고 와가지고 로지 사실 이건 거짓말이야. 난 너 사랑해. 막 이런 내용으로 막 너무 귀엽잖아요. 얘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너무 얘가 어리고 착하니까 이게 또 방금 다시 공격했다가 다시 또 이제 위로해주고 이렇게 막 서로 이제 그러니까 투닥투닥거리면서 이게 뭐랄까 둘 사이에 어떤 유대감이 생기겠는데. 유대감이 생겨. 점점 유대인과 유대감? 팡 친구가 점점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조조가 갖고 있던 이런 어떤 나치와 이런 히틀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유대인에 대한 편견. 편견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어떤 점점 실제 세상에 대한 눈을 이제 떠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린 영화예요. 깨시민이 된다. 그치. 깨진 시민이 되지. 그렇게 그런 얘기를 이제 10살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독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영화인데, 이 영화가 그 10살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 그 배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고 그러면 이 사회가 굉장히 어두울 거란 말이야. 분명히 어두울 건데 이 조조가 바라본 독일의 그런 2차 세계대전 말의 상황은 굉장히 형형색색 그리고 굉장히 동화 같다. 동화 같고 뭐 햇빛 쫙쫙 막 비치고 막 굉장히 좋아, 굉장히 그냥. 평화로운 그냥 천국인가 여기가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가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지. 아이러니지만 흥미로웠지. 물론 10살 아이가 바라본 세상이니까 이건 뭐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알고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또 많아요. 실제 역사를 알고 보면 재미있는 역시 내용들이. 역자랄. 이것 때문에 기다렸다. 그치. 내가 세계사. 그 아까 나치 소년단에서 여자애들한테 이제 뭘 가르친다 그랬죠? 뭐 의료기술. 구급법과 임신. 그쵸. 네. 임신이란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그거를 이제 알려준 여자 조교가 따로 있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12명의 아이를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그 독일 그 나치는 그 히틀러가 굉장한 인종차별주의자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들을 아리아인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아리아인은 뭐냐? 선택받은 그 종족이고 금발에 하얀 피부, 파란색 눈 이런 신체 조건을 갖춘 게르만의 피를 물려받은 유일한 혈통이다라는 걸 믿고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은 이 히틀러 입장에서는 아리아인이 이 지구에 많을수록 세계의 번영이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뭐라 그러지? 그 개농장이라고 아세요? 요새 그 강아지 파는 데에서 데리고 온 애들은 개농장에서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 강아지들 가둬놓고 이렇게 임신시켜가지고 하는 것. 그런 거를 실제로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 이제 오는 애들은 아까 그 말했던 그 조교처럼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그 여자애들이 어떤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고 이제 뭐 독일 장교들이 이제 와가지고 무작위별로 이제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는 거야. 그런 아리아인을 이제 그러니까 더 많은 인류를 생산해서 이 지구를 번영시키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이 이제 있어야 이제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 장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근직으로 바뀐 조조한테 이게 그 설명을 해주면서 저 인조 인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 딱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 열 몇 명의 아이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사육 그런 거에 어떤 한 장면인 거지. 이런 것처럼 이 히틀러가 진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 지식을 좀 알고 보면은 저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몇몇. 약간 반대 느낌일 수도 있겠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보여주면은 이걸 만약에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와 저런 건 진짜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찾아보다 보면 그런 거 저런 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고 좀 더 이제 뭔가 알게 되는 약간 뭔가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좀 재밌게 봤던 장면이 이게 어느 날 그 조존의 집에 그 나치 당원들이 그 뭐라 그러지? 좀그 조사하는 관련된 애들이 좀 이렇게 찾아와요. 이렇게 뭔가 어떤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수상하다. 나라와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어떤 첩보를 듣고 이 집을 조사하러 왔는데 그 집에는 이제 조조와 로지밖에 없는 거야. 로지는 이제 숨어 있고 조조 이제 혼자 이제 딱 봤잖아 그 사람들을. 그래서 딱 집을 딱 뒤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 로지가 걸릴까 봐 얘들한테.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로지가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딱 나타나. 옷을 딱 깔끔하게 차려입고. 근데 이 조조한테는 어린 시절 죽은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인계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 로지가 그러니까 조조의 엄마가 늘 하던 말이 그런 사람들이 엘사 너를 보면은 인계가 생각난다. 그만큼 닮았다라는 어. 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자기가 이제 인계인 척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옷을 딱 입고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엘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만나면은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이 히틀러라고. 근데 그 엘사가 굉장히 머뭇거리다가 그 하이 히틀러라고 인사를 해요. 당원들이랑.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나 깬 그런 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 그 결국에는 뭐 이렇게 당원증이 있나 봐 애들도 뭐 그런 거를 이제 증거로 내놓으면서 그 이제 사건 이제 잘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다음 날인가 엄마가 이제 안 오니까 조조가 이제 거리를 방황하다가 그 동네에 이제 한가운데 보면은 그 변절자들을 그 변절자들을 목매다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쭉 걸어가다가 이제 조조의 시선에는 그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신발만 보이거든요. 그치. 키가 작으니까 툭툭 걸어가다가 앞을 딱 봤는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신발이 이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엄만기라. 엄마야. 변절자인 엄마.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막 엄마의 막 신발을 껴안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슬퍼요.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네. 그래도 엄마인데 형처럼 이렇게 불효자는 아니라서. 네. 근데 엄마의 구두끈이 풀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조가 이게 묶어주려고 하는데 조조가 신발끈을 묶을 줄을 몰라. 늘 엄마가 묶어주고 그래가지고 묶을 줄을 몰라서 하나도 안 되니까 막 그냥 껴안고 막 울어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이 신발끈을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누가 늘 묶어주고 자기가 묶지도 못했는데 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진짜 세상을 알게 되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을 이제 깨고 그렇게 어떤 한층 성장된 조조는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신발끈을 묶으시게 이게 그렇게 돼. 그치. 그게 약간 좀 상징적인 거지. 상징적인 좀 의미를 좀 담고 있더라고. 신발끈조차 묶지 못했던 나치 러버가 나치 러버요? 네오나치. 네오나치가 깨시민이 됐다. 이제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자유독일이 됐다. 어엿한 아리아인이. 하여튼 뭐 그런. 근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이 영화 내에서 보면은 은유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붕의 어떤 창문을 눈으로 표시를 했다든, 눈으로 표현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뭐 나치는 항상 주변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될 수도 있고.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저의 영화 지식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 요 정도까지만 저는 얘기하려고요. 네. 저는 일반 시민이잖아요. 저는 일반 소시민이잖아요. 우리 다 소시민이지.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뭐 시내 21 기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저게 뭐지? 눈깔 같네? 뭐 이런 정도. 재밌었다. 되게 귀엽다.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지 뭐. 근데 이 영화에서 조조가 이게 영화에서 아역들이 나오면은 뭐 연기도 연기지만 또 뭐랄까 귀여움으로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 한편으로. 물론 연기도 잘해야 되지만 그치. 이 귀여움이 큰 몫이다라고 이제 있는데 이 영화에서 조조는 물론 귀엽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신발끈을 묶지 못해서 오열하는 그 장면이라든가 굉장히 긴장하는 장면 뭐 그런 어떤 각 장면들의 어떤 자기 표정 연기라든가 그런 연기를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잘해. 프로니까. 그러니까 돈 받고 하니까. 80년대생들이랑 달라. 달라. 00년생들이 간다. 벌써? 하여튼 다 된 거 같은데요? 이 정도면 다 얘기한 거 이 정도면 다 고갈된 거 같은데 이제.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나는 뭐 이렇게 아까 소소하게 재밌게 봤네. 아까 택시에서 내릴 때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던데. 저기요. 그래 봤어요? 네. 몰래 했는데 가볍게 재밌게 볼만한 영화인 것 같고 주제는 안 가벼운 거 같아 근데. 근데 뭐. 이게 약간 그래도 좀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긴 하지. 그치. 하지만 소시민인 나는 그냥 재밌게 봤어. 이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아. 이거 약간 좀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VOD 있을 겁니다. 아마. 많지. 있지. 그 네이버 이런 데 보시면은 다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왓챠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변절자. Net of What It. 왓챠에 뭐 있지 않을까? 없을래나? 근데 이게 개봉한 지 그래도 됐지. 작년. 1년 정도 됐구나.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조조랩이 언제 한번 넷플릭스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언젠간. 아닌가? 잘못 봤나? 꿈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이런 장르의 영화들도 사실 이런 장르의 영화들 중에 명작이 많아. 맞아. 그래서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인생은 아름다워. 그렇죠. 인생이 아름다워는 진짜 너무 슬픈 영화. 내가 이거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보여줬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이거 가는 거? 가는 장면. 그 장면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봐도 그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전쟁을 좋아하게 됐죠.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역자랄. 아무튼 오늘 지웅이가 준비해온 영화는 딱 지웅이의 장르네요. 어떻게 보면. 황충기입니다. 맞네. 황충기 씨가 준비해온 거는 딱 진짜 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살짝 이제 역사의 배경 지식이 약간 가미되면은 더 맛깔나지는 그런 영화를 준비해온 것 같아서 뭔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약간 좀 배워야 된다는 거를. 아니 아까까지 그렇게 소시민이라는 각자만의 어떤 특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 쪽 측면에서는 좀 배워야 된다. 근데 이런 영화는 진짜 뭔가 좀 알고 보는 게 그 맛이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맞아? 그래. 맞아. 사실 맞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조조래빗 영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지웅의 입을 빌려서 좀 들어봤고
황춘기 씨의 입을 빌려 한번 좀 들어봤고.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영화에서 계속 로즈랑 엘사를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 로즈. 정말 어.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내가 반대로 얘기했나? 네. 아 너무 이게 헷갈리지 왜? 네. 내가 이거 왜 그랬냐면 형한테 약간 그래도 조금이나 소일거리 주려고 내가 소일거리? 어, 재밌잖아. 한 네, 거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어.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좀 어떻게 봤다 이러고 나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미개한 것들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또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영석이 형이 무슨 영화를 갖고 올지 기대해보면서 여러분들 안녕. 안녕.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